횟집 소녀와 물의 철학. 탈레스와 나누는 물의 대화. 제15편 흘러가는 지혜. 2달이 지났다. 삽시도 횟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블로그로 유튜브로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물의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18세 소녀가 전하는 깊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명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고등학생들, 부산에서 온 주부들, 대구에서 온 직장인들까지 모두 수정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정 양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는 입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요. 물의 철학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수정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물을 보세요. 물은 항상 자신의 길을 찾아가잖아요.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구멍이 있으면 스며들고. 그게 저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도 물처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물처럼 다른 길을 찾으면 되거든요. 부산에서 온 주부가 끼어들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매일 화만 내게 되네요. 화도 물과 같아요. 수정이 따뜻하게 말했다.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식잖아요. 화가 날 때는 잠시 물을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도 강물처럼 흘려보내세요. 대구에서 온 직장인이 질문했다. 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물은 어떤 그릇에든 맞춰지잖아요. 딱딱한 관계에서는 얼음처럼 마음도 굳게 되지만 따뜻한 관계에서는 온수처럼 유연하게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적응해 보세요. 하지만 본질은 잃지 마시고요. 이때 탈레스가 들어왔다. 요즘 그는 수정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해하고 있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탈레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한 고등학생이 탈레스를 보고 놀랐다. 혹시 그 유명한 철학자 탈레스이신가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수정양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수정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탈레스 선생님께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탈레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저도 수정양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한 주부가 궁금해했다. 어떤 걸 배우시는데요? 물의 철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요. 수정양은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거든요. 이때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60대 후반의 신부님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물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수정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김 신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사실 기독교에서도 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례도 물로 하고 예수님도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탈레스가 관심을 보였다. 종교에서 보는 물의 의미가 궁금하군요. 물은 정화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해요. 세례를 받으면 과거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수정이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종교적으로도 물이 변화의 매개체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영적 물을 의미해요. 한 직장인이 질문했다. 영적 물이라니 실제 물과는 다른 건가요? 김 신부가 설명했다. 다르지만 똑같아요. 몸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영적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수정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그럼 제가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평안함도 일종의 영적 물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영혼이 위로받는 것이니까요. 탈레스가 철학적으로 접근했다. 그렇다면 물리적 물과 영적 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 자체에 이미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이때 어머니가 차를 가져오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신부님, 그럼 저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축복받은 물인 건가요? 당연하죠. 모든 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셔야 해요. 수정이 감동한 듯 말했다. 그럼 물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도인 거네요. 아름다운 표현이군요. 김 신부가 미소 지었다. 한 고등학생이 실용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저희가 공부할 때도 물의 철학을 적용할 수 있나요? 수정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지식을 얼음처럼 딱딱하게 암기만 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게 해보세요. 다른 과목과 연결시키고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을 외울 때도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공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거든요. 탈레스가 덧붙였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강처럼 계속 흘러가세요. 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듯이. 한주부가 감탄했다.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혜네요. 이때 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환경운동가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에서 왔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수정이 진지해졌다. 물 환경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군요. 요즘 바다 오염이 너무 심각해요. 플라스틱 쓰레기, 화학물질.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수정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저 아름다운 바다가 아픈 거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해요. 탈레스가 말했다.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물을 보호하는 것이 곧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군요. 김신부가 덧붙였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죠. 수정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수정 양처럼 물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환경운동가가 제안했다. 그럼 물의 날 행사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정 양의 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수정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탈레스가 격려했다. 이제 수정 양의 지혜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네요. 해가 저물 무렵 모든 손님들이 하나씩 떠났다. 각자 물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안고서.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어요. 수정이 탈레스에게 말했다. 수정 양이 이제 진정한 스승이 되었군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 필요한 지혜를 전해주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신부님께서 영적 물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환경운동가분들께서 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것. 그날 밤 수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고등학생부터 신부님까지 모두 물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학적으로는 H2O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근원이고 종교적으로는 정화와 생명이며 환경적으로는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모든 관점이 하나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다. 바로 물이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제 나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진 것 같다. 물의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호하는 것. 내일부터는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 물처럼 계속 흘러가면서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이제는 온 세상에 물의 지혜를 전하라는 바다의 격려처럼 들렸다.